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사자수고가 있죠. 사실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늘 귀따갑게 들어왔던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들어갔더니 이런 말 쓰는 선생 없어요. 이미 과학을 가리키고 합리주의를 가리킬 때 아무리 우리가 성실껏 한다고 해서 하늘이 감동하는, 하늘이 감up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동양 사람들, 인도,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유럽과 다른 동양에는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사실상 현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과학주의 시대, 모든 것을 과학에 의해서 설명하고 합리주의에 의해서 따져가는 세상인데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성심이다, 성이다. 그러면 그것이 이치, 논리를 초월해서 우주를 울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다. 오늘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것이 실제로 우주과학에서도 일어난 한 이야기. 인도의 그 유명한 노벨상을 타서 세계에 그 이름을 빛나게 했던, 그래서 미국의 우주선을 하늘로 쏘았을 때도 그 사람의 이름을 땄어요. 누구죠? 찬드라세카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이름을 우리가 특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것을 과학의 세계, 우주과학의 세계에서 직접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천문대는요, 1897년에 그 시카고 대학의 그 우주연구센터에서 그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문대의 시조라고도 볼 수 있죠. 아주 유명한 천문대입니다. 야크 천문대죠. 여기에서 근무한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지성 감천으로서 노벨상을 타게 되는 찬드라세카르이 바로 이 천문대의 한 연구원으로서 시카고 대학의 시간 강사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찬드라세카르라는 사람은요,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도 그러면 경제적으로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 시내 한복판에 소들이 돌아다니는 나라, 뭔지 잘 인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입니다. 우리 노벨상 하나도 못 탔죠. 이 찬드라세카르에 숙부되는 사람도 노벨상을 탔고, 그 조카뻘 되는 찬드라세카르도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것도 그냥 노벨상 아니에요. 수학, 과학에서 노벨상을 탔죠. 1983년에 이분이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야기인 게 1983년에 노벨 프라이스를 탔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별을 연구해서 별의 진화를 연구해가지고 세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블랙홀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때 이 사람은 블랙홀인 줄 몰랐어요. 뭔가 별이 탄생하고 별도 인간들처럼 팽창했다가 나중에 점점 줄어들다가 마지막엔 제로가 돼가지고 흡수해서 사라져버린다. 세상에 이런 말을 누가 들었겠어요? 문학에서나 과학에서나 별은 영원한 것이고, 별이 어떻게 없어져요? 그 거대한 별들이. 이 태양 같은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지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만물은 하나의 에너지, 질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팽창하고 수축하죠. 이 일정한 어느 때까지 이게 수축하면은 이 반경 지름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 한계점에 오면 이것을 세카르 한계라고 그럽니다. 찬드라세카르 한계. 여기에 오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별도 인간처럼 태어나서 어른이 돼서 성숙해서 늙어서 마지막에는 별이 죽어서 별들에 가는 무덤이 있다. 그 시인이나 할 소리 아닙니까? 역시 인도 사람이죠. 네. 생자필멸이라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별인들 생자필멸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다. 이걸 몇 살 때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찬드라세카르이 봄베이에서 영국에 공부하려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bombay에서 런던으로 가는 영국으로 가는 배후에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19살짜리. 그게 몇십 년 뒤에 그 당시에는 웃음거리고 다 황당무계하다고 그래서 지도교수도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까지요. 우주과학이라는 건 전부 물리학입니다. 관찰하고 물리적으로 계산하고 뉴턴 물리학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리로 우주과학을 풀려고 그랬는데 찬드라세카르의 인도인은 그 전통으로 수학으로서 질량 그 E= MC2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수학 공식을 가지고 별에다가 그것을 적용해 보니까 별도 생자필멸 인간처럼 태어나서 성숙하다가 어느 단계에 지나가면 한계에 지나가면 사라진다. 별들이 사라지는 우주의 어딘가 무덤이 있다. 이 인도의 물리학이 아니라 수학으로 우주의 저 저편에 은하계의 저 저편에 모든 별들을 삼키는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최초의 가정을 얘기하고 그걸 수학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찬드라세카르예요. 정말 얘기하고 싶은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박사를 땁니다. 논문을 써가지고 이런 별의 무덤 얘기로 별의 진화라는 걸 해가지고 논문을 석사 박사 논문을 따요. 아무도 별로 상정을 안 하지. 이거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뭔가 계산이 착오됐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기회의 나라, 그것도 시카고 대학, 천문대가 있는 야크 천문대가 있는 시카고 대학에 와서 자기 이력서를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좋다. 우리 대학에 와서 강의를 맡으셔. 그 강의를 자기는 맡는 게 바로 이 별에 대한 거, 또 여러 가지 이 우주 수학, 우주 과학을 수학적으로 푸는 거, 그런 것을 강의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그 강의를 들으러 오겠습니까? 수강생이 딱 두 사람이에요. 그것도 중국계 물리학자들. 중국계 물리학자. 그게 그 유명한 리 앤드 양. 이 사람 60년대 노벨상을 탄 중국계로서 페라티 법칙을 에너지 법칙처럼 페라티 법칙이라는 있는데 절대 안 깨진다는 페라티 법칙을 이 사람들이 그 페라티 법칙을 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리 앤드 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 음양 이론을 알았기 때문에 대칭이 아니다. 페라티 법칙은 깨질 수도 있다. 이것을 서양 우주 물리 과학에서는 절대로 에너지의 법칙으로서 절대 이건 불변이다 하는 법칙을 이 사람들이 깬 건 역시 동양인, 중국인, 태극 사상을 알았던 음양 이론을 알았던 이 사람들인데 역시 이 사람을 가리킨 사람도 인도의 동양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은 과학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왜? 그 딴 사람은 다 안 듣는 그 강의에 이 동양인 딱 두 사람이 들어가지고 노벨상을 타요. 가르치는 사람도 동양 사람, 인도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뭐냐? 남이 안 하고 도저히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혹시 모른다. 이 우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과학 합리주의만으로는 안 된다. 도저히 보통 사람 같으면 믿고 하지 못할 것을 이 세 사람이 한 거죠. 즉 강의를 딱 했을 때 서양 사람들 아무도 학생들 안 들을 때 이 두 학생이 들어왔는데 이게 동양계 중국계 물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에서는 뭘 했겠어요? 야, 수강생이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약 천문대에 있는데 80마일 떨어져서 서울에서 저 거의 대전 대구 갈 만한 거리야. 이거 천문대가 있는 데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대학 강의를 하려고 이 두 사람 청강생 놓고 저 강의 학생 놓고 거기서 매주
왔다 갔다 하는데 왼종일 걸리는데 여기 오겠어? 가만 놔두면은 이 과목은 자동 폐기되니까 놔둬. 시카고 대학에서 그것도 외국인 교수가 외국인 학생 둘이 듣는 그 강좌를 폐쇄하지 않았다. 제자가 두 사람이 타더니 말이죠. 그 몇십 년 후에는 그 선생인 잔드라세칸이 타는 거예요. 아니 강의실 하나에서 선생, 학생 다 타버렸어요. 노벨상을. 이런 얘기 들으면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이런 사람들이 역사 만들고 모든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하는데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우주과학을 바꿔서 오늘날 블랙홀을 만들어내고 페러티의 법칙 같은 것을 깨서 새로운 양자의 세계, 비대칭 세계에 들어가는 새로운 이론들이 이런 사람한테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들어도 자기가 뜻에 품은 진리의 기쁨, 즐거움, 남들이 하지 않는 별의 진화와 무덤, 19살 때 하늘을 우러르면서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별의 무덤을 생각한 사람, 태어나고 죽는 별의 신비한 우주의 질서를 짐작한 사람, 크게 노벨상 탄 거예요. 세 사람 다. 시카고 대학에 얼마나 많은 대학생이 있고 얼마나 많은 교수가 있는데 그래 강의실 80마일 바깥에서 두 사람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한 그 교수와 또 그 교수의 강의를 듣겠다고 온 이 동양계 세 사람이 서양 사람이 절대로 합리적인 머리로는 안 되는 별의 법칙, 저 우주의 법칙에 숨어있는 법칙을 깨닫게 했다. 참 감동적이잖아요. 80마일을 손수 운전하면서 두 학생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 지성이면 감천, 진짜로 감천 해가지고 블랙홀을, 감천이 바로 블랙홀이잖아요. 그 몇억 광년 떨어져 있는 말이죠. 그 우주의 블랙홀을 짐작한 이 천재 인도의 소년의 과학 지식만 가지고 됐겠어요. 그게 바로 하늘을 울린 저 거대한 별들이 죽는 무덤을 예견한 그야말로 감천, 하늘을 가뭄시켜서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가지고 관측을 하니 정말 별이 없어지는 블랙홀이 있다는 존재가 뒤에 훨씬 몇십 년 뒤에 19살짜리 캠브리지 대학생이 대학 논문을 써서 20몇 살 때 학위를 받는데 그때 학위 논문이 바로 노벨상 블랙홀에 선조가 되는 거예요. 뒤에 연구한 게 아니에요. 19살 때 선상에서 꿈꾸었던 그 이론이 결국은 노벨상까지 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제자보다도 늦어가지고 1980년대에 타게 되죠. 인도 사람처럼 중국 사람처럼 지성, 남들이 다 앉아있어도 혼자 열심히 성심껏 믿고 자기의 한 가설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파헤쳐간 그건 과학정신만이 아니죠. 수학을 잘한다고 과학을 한다고 물리학을 한다고 되겠어요? 어느 위에서는 뉴턴에게 없는 거, 서양 철학자 과학자에게 없는 두 사람 놓고 강의하는 이러한 인도인의 언뜻 보면 신비주의자 같은 인도인의 영성, 지성감천, 하늘을 울리는 우주의 질서를 울리는 그 지성을 가진 문학, 이곳에서 새로운 앞으로 노벨상이 나올 것이다. 절망하지 마라. 두 사람 놓고 강의하는 그 지성감천에 그 19살 때 품은 뜻을 끝까지 추구하면은 저 블랙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별들의 무덤이 보인다. 여러분들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한 키워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들 노벨상 탈 수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과학 이상의 것이 있다. 그것을 이 인도와 그 두 사람의 학생, 중국계 학생
거기에 한국인이 끼면 되는 거다 이제. 이것이 오늘 누구나 어렸을 때 들었을 지성이면 감천, 그러나 이제 누구도 쓰지 않는 죽음의 하나의 죽은 말이 되어버린 이 사자수거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양을 이길 수 있고 오늘날의 그 절망 속에서도 별빛을 향해서 가는 맑은 지성과 영성이 여러분들 가슴에 잠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